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5%대 급등세를 보여주었어요. 급등으로 시작한 만큼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 사이버 트럭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CPI는 우려감을 주었는데 PPI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버 CEO가 테슬라에게 좋은 힌트를 주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다가 급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12월 CPI 지수, 죄송합니다. 1월 CPI 지수와 1월 PPI 지수죠. 자, 여기 잘못 적었네요. CPI와 P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롤러코스터를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CPI 지수는 1월달 CPI 지수는 예측과 이전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 하지만 금일 프리마켓 때 발표된 이 PPI 지수는요. 예측치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지만 이전 대비 낮아지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PPI 지수라는 건 도매 물가 지수로서 다음 달인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2월 달이 되겠죠. 이것은 1월 달 PPI 지수니까 2월 달 CPI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달 CPI 지수가 이전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최근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PPI 지수가 그래도 낮게 나오면서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어제는 10월 달이었는데 이제 9월 달로 다시 앞당겨졌어요. 최근 한 달간 첫 금리 인하 시기에 이 변화 역사를 보면 한 달 전에는 6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았는데 이게 7월로 밀리고 이번 CPI 지수 발표 때문에 10월까지 밀렸다가 다시 P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9월로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현재 나스닥은 19,000에서 2만 선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뭐 시원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만 선을 뚫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작년 말 주도주였던 테슬라가 오늘 5%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 3%대 좋은 반등을 보여주면서 물리 AI의 그러니까 리얼월드 AI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 테슬라. 이 두 개 기업이 좀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나스닥이 2만 선에 도전을 하면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역시 테슬라가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2025년 올해 한 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때그때 분기 실적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 한 2개월간 이어진 테슬라의 하락에는 일론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 즉 반감이 작용을 하면서 차량 판매가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급할수록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현재 테슬라라는 기업은 정상 궤도에 잘 올라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의 리딩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율주행 기술력은 그 누구도 지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회사보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을 키우려면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치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다라고 해요. 앞으로 4개월간 정치에만 전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또 많은 테슬라 안티 분들이 왜 자신의 회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정치만 하느냐라고 뭐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를 하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마저 떨어뜨리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백악관 사무실에서 잠을 청하면서 4개월 동안 일을 할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따라서 당연히 테슬라가 받는 수혜도 있겠죠. 드디어 미국 정치로부터 수혜를 받는 듯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바로 테슬라가 국무부로부터 장갑차 EV 4억 달러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재무,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이 국무부가
방위 산업과 관련된 최신 조달 내역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높은 숫자들이 있는데 Armored Electric Vehicle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제품이 4억 달러 수준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계약일은 2025년 9월 30일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실제로 아직 계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작년에 조달 예측 내역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계약이 성사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자세히 내역을 뜯어보면 여기 아머드 테슬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 테슬라 차량을 장갑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 중에 장갑차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버 트럭이 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벌써 4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 수준의 굉장히 거대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 계약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 5%대에 오를 수 있는 호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Department of State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실제 계약은 올해 9월 말에나 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대해서 노이즈를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MSNBC에서는 레이첼 매도우 쇼라고 매일 밤 170만 명이나 평균적으로 시청하는 쇼에 이번 이 계약건에 대해서 사이버트럭과 테슬라를 맹비난하면서 쇼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정부의 모종의 거래가 아니지 않겠느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서 각종 이권과 비리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고발 당할 만한 자기 이익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자, 하지만요, 이 조달 목록은 작년 12월 바이든 정부 때 작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영향력은 끼쳤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 때 작성이 된 거고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빠른 전기차를 원했을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튼튼한 전기차를 원했을 것인데 이를 만족시키는 건 역시 테슬라 차량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보다 저렴하고 우수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MSNBC라는 채널도 도지의 물망에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이죠. 로이터 통신이 국방부로부터 900만 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Give back the money now.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 900만 불을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를 다양한 자회사와 중개자를 통해서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지가 이태껏 여태껏 찾아낸 사항들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는 돈 2조나 2조 달러나 줄여나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잠재워지면 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같이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국채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좋습니다. 조달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주가도 역시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미국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아껴서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할 첨단 비즈니스에 투입을 하면 되겠죠. 바로 뭐 자율주행, AI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를 출퇴근에 사용하면 다른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항들이 테슬라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테슬라를 타다가 다른 내연기관 차를 타니까 그 역체감이 너무 심해서 운전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올라가긴 쉽지만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월드 거버먼트 서밋 2025에 이렇게 인터뷰로 참가를 해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사단 하에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It's a week, maybe 2 weeks. I think it'll be 자, very 2주 안에 good. 그록 I think 3가 this might 나온다는 be. 말입니다. We think it'll be better than anything else. 자, 그록 And 3는 maybe this might be the last time that 챗GPT보다 훨씬 더 any 뛰어날 AI is 것이라고 better than 얘기를 하고 Grok. 있어요. Looking forward to it. 샘 알트만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는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데요.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샘 알트만은 오픈 AI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픈 AI는 챗 GPT로 유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록 2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그록 3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록 3 역시 LLM 기반의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2주 내에 출시할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그록 3는 그 어떤 AI보다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이 다른 AI가 그록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즉 2주 후에는 판이 뒤집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첫 번째 버전이 나왔을 때가 2023년 11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엔비디아 H100 GPU를 XAI는 뭐 10만 대, 테슬라는 5만 대 정도 가져오면서 트레이닝 파워를 급성장시켰는데 그러한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줄줄 새는 돈을 아껴서 미국 정부는 첨단 AI 기술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반대에 서지 말라라는 또 격언도 있죠. 재능 그리고 경험 그리고 현재는 뭐 막대한 자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격언 중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처럼 일론 머스크의 이 어깨에 올라탈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산하의 기업들이 잘 나가니까 당연히 경쟁 업체들은 긴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이는 테슬라가 잠재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자 경쟁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분께서 주신 좋은 힌트가 있는데 10년 후에는 새로 판매되는 모든 차에 FSD 소프트웨어가 장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핸드폰으로 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있죠. 그리고 iOS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OS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FSD 소프트웨어는 이제 자동차의 OS가 될 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SD 소프트웨어의 1인자는 역시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후에 B2C 수입보다도 B2B 수입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 FSD가 뭐 토요타라든지 현대, 기아, 폭스바겐 이런 데도 도입이 되면서 뭐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모빌리티계에 모든 이동하는 그 물체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버 CEO가 얘기를 하기를 자, 이렇게 가장 큰 문제이자 경쟁자를 우군으로 그러니까 동맹으로 만들면 우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자, 쉽게 말해서 테슬라를 지금 살살 꼬시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버 네트워크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목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승차 공유 사업까지 이 EV 제조업체가 감당할 문제이겠느냐, 우리에게 맡겨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들었습니다. 맥도날드도 자체 앱이 있어요. 하지만 우버이츠라든지 도어대시를 활용을 하면서 더 그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고 더 빨리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버는 15만 대가 넘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버 차주들이 테슬라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테슬라도 맥도날드처럼 우버를 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우버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 맥도날드 햄버거 사업과 같은 경우는 뭐 버거킹도 있고요, 인앤아웃도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롯데리아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현재 경쟁 업체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자, 굳이 경쟁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우버를 쓸 필요가 없죠. 테슬라 역시 테슬라 자체 앱이 있습니다. 로보택시 앱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우버를 전혀 쓸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수익 역시 나눌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캡 로보택시의 초기 모델이 이제 6월이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델 Y가 아니라 사이버캡으로 나올 예정이죠. 핸들도 없고 페달이 없고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사이버 트럭이 실제로 여러 대가 실생활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정말 센세이션을 할 거예요. 특히 기존 경쟁자인 웨이모와 엄청나게 비교가 되면서 더욱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 수준이에요. 자, 하지만 자율주행 택시 사업의 이 플랫폼 기업은요, 기업 가치가 33조 달러에 이르를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오를 수 있겠죠. 33배가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아크 인베스트먼트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약 한 50%의 점유율을 2030년까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의 절반인 16조 달러 정도가 되겠는데 16배 정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자, 이렇게 사업 규모를 키우려면 중국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큰 시장에도 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가족, 여기 보면 X도 있죠. 아이들까지 데리고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어요.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할 때 계속해서 가족들을 대동하는 게 좀 재밌는 점이긴 합니다. 더욱더 뭐 미국민들에게 편하고 다가서는 친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도 모디 총리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일론 머스크와 매우 좋은 회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우주 산업이라든지 모빌리티, 뭐 테슬라 EV가 되겠죠. FS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중요한 거는 기가 인디아가 되겠죠. 자, 언제쯤 인도에 공장을 설립해 줄 것인가?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웃고 있어요. 자, 일단 기가 인디아보다는 아마 기가 멕시코가 그나마 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하에는 관세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FSD 자율주행과 옵티머스를 성공시킨 다음에 그때 보시죠 라고 대답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